영국에서 혼자 비행기를 탄 한 여성이 있습니다. 42kg짜리 짐을 끌고 낯선 서울에 첫 발을 내디뎠죠. 아무도 모르는 도시. 그런데 이틀 만에 그녀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경복궁, 창덕궁 비원, 미슐랭 만두까지. 서울이 그녀를 사로잡은 이틀간의 기록입니다. 우리나라 최고라고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세계가 대한민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흐름 속의 한 영국 여성의 서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녀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한숨 섞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42kg짜리 짐 2개가 문제였죠. 대중교통은 꿈도 못 꿨습니다. 우버 앱을 열었습니다. 공항에서 숙소까지 약 45,000원. 영국 돈으로 환산하면 30파운드 남짓이었습니다. 한국 교통비가 이렇게 합리적일 줄은 몰랐다며 이미 첫 단추부터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숙소는 셀프 체크인 방식의 호스텔이었습니다. 직원 한 명 없이 이메일로 안내문이 왔고 그대로 따라하니 문이 열렸습니다. 낯설었지만 어렵지 않았습니다. 짐을 풀자마자 배가 고팠습니다. 밤 11시 반. 세븐일레븐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눈이 반짝였습니다. 복숭아 우롱차 한 모금 마시고는 바로 사로잡혔다고 했죠. 김밥도 집었습니다. 거기에 말차 키케까지. 인도네시아 여행 때 마셨던 포카리 스웨트가 한국에도 있다는 걸 발견하곤 반색했습니다. 서울 첫날 밤은 그렇게 편의점 간식과 함께 조용히 마무리됐습니다. 다음날 새벽, 그녀는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이른 아침부터 길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인스타그램에서 봐두었던 카페. 서울의 유명 카페들은 대개 늦게 열리는데 딱 한 곳, 오전 7시에 문을 여는 곳이 있었습니다. 카페 어니언이었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구글 지도가 한국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미리 알고 왔기에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길을 헤맬 뻔했습니다. 미리 다운받아둔 네이버 지도 앱을 켰습니다. 한국판 구글 지도라고 생각하면 된다며 기능은 똑같다고 했습니다. 한국 여행 전 필수 앱이라는 것, 이제 외국인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카페 어니언에 도착했을 때 매장은 아직 한산했습니다. 하지만 자리를 뜰 즈음엔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메뉴는 소금빵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꼭 먹어봐야 할 빵이라는 말을 들었다며 맛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그러면서 한국 음식은 전반적으로 달다고 덧붙였습니다. 익선동 골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래된 한옥들이 늘어선 좁은 골목. 작은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아직 가게들은 문을 열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분위기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꼭 다시 오고 싶다는 말을 남기고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경복궁 입장료는 3,000원이었습니다. 영국 돈으로 1파운드 63펜스. 그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이게 맞나 싶었던 거죠. 그런데 표지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복을 입으면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는 안내였습니다. 한복 대여점은 궁 주변 곳곳에 있었습니다. 혼자라서 한복 입기가 어색할 것 같아 포기했지만 같이 온 친구가 있었다면 분명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입장권을 끊고 들어선 순간 탄성이 나왔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날씨였습니다. 뒤편으로 희미하게 솟은 산 능선이 보였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운치 있다고 했죠. 궁궐 지붕선과 흐릿한 산 실루엣이 만들어낸 풍경이 한 폭의 그림 같았다고 했습니다. 경복궁 안에는 훈민정음, 즉 한국어 알파벳이 만들어진 건물이 있다는 사실도 직접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외국인 관광객 설문에서 여행 기간 가장 방문하고 싶은 장소 1위로 사찰과 고궁이 꼽혔고 경복궁은 명동에 이어 외국인이 가장 좋았다고 꼽은 방문지 2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4대 궁과 종묘를 찾은 외국인만 313만 명에 달했습니다. 궁은 넓고 건물들 사이를 미로처럼 걷다 보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적어도 1시간은 잡아야 한다며 한복을 입고 걷는 사람들이 너무 예뻤다고 덧붙였습니다. 부러운 눈빛이었습니다.
빗줄기가 굵어지는 틈을 타 국립한국역사박물관으로 들어갔습니다. 무료였습니다. 입장료 한 푼 없이 한국의 역사를 만날 수 있는 공간. 뜻밖의 수학이었습니다. 점심은 미슐랭 만두집이었습니다. 메뉴는 딱 4가지. 문 밖까지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지만 기다릴 가치가 있었습니다. 다닥다닥 붙은 테이블에서 모르는 사람들과 어깨를 맞대고 앉았습니다. 10분 만에 뚝딱 비웠다고 했습니다. 미슐랭 별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요. 오후 2시가 됐을 때 이미 15,000보를 걸었습니다. 발이 아팠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잠시 쉬었습니다. 저녁엔 남산타워를 가려 했는데 천둥과 번개가 쳤습니다. 짙은 안개까지 깔려 있어 산 위에 올라봤자 아무것도 안 보일 게 뻔했죠. 계획을 바꿔 익선동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저녁 식사로 그녀가 고른 건 뜻밖에도 케이크였습니다. 단 음식을 즐기지 않는 편인데 한국에서는 자꾸 단 게 당긴다며 웃었습니다. 밤 9시 책을 읽다 잠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완전히 달라진 날씨로 눈을 떴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아침을 먹으러 나가서 치즈 베이글을 시켰는데 위에 슈가 파우더가 뿌려져 있었습니다. 짭짤한 걸 기대했는데 또 달았다며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한국 디저트 문화에 적응하는 중이었죠. 창덕궁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비원 즉 후원 티켓까지 함께 샀습니다. 궁 입장권 3,000원에 후원 관람료 5,000원을 더해 총 8,000원. 입장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 시간 예약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녀가 표를 끊을 당시 남은 자리가 5자리 뿐이었습니다. 비원에 들어선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거대한 연못과 정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연못 위로 봄빛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이상하게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아시아에서 자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친근하고 아늑한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다고 했죠. 창덕궁 후원은 자연과의 조화를 고려해 설계된 공간으로 계절의 변화를 느끼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넓은 연못과 수백 년 된 고목, 정자들이 어우러지며 한 폭의 수묵화 같은 장관을 연출합니다. 그녀가 느낀 감동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창덕궁을 나와 북촌화 농마을로 걸어갔습니다. 거주민이 사는 동네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만 방문이 가능합니다. 미로 같은 골목마다 작은 카페와 공방이 있었습니다. 날이 갑자기 더워졌습니다. 무척 귀엽고 사진이 잘 나오는 동네라고 했습니다. 이후 팀원이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현금으로만 충전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어서 ATM을 찾아 헤맸는데 충전하고 나니 ATM이 숙소 바로 앞에 있었다며 웃었습니다. 3만 원을 충전해서 버스를 타고 남산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가파른 오르막을 올라 전망대에 섰습니다. 서울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발로 걸어다닌 골목들이 저 아래 어딘가에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이틀 동안 정말 오래 있었던 것 같은데 아직 이틀밖에 안 됐다고 했습니다. 2025년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87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세계가 서울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 영국 여성은 이틀 만에 온몸으로 이해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끌고 밤 11시에 도착한 여성이 이틀 뒤 내린 결론은 단 하나였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남았다는 것. 경주로 부산으로 그 다음 도시로 이어질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울은 시작이었을 뿐입니다. 한국이 그렇습니다. 한 번 발을 들이면 2번, 3번 또 오게 만드는 그런 매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